우측은 파스가 막아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림인데요. 문제는 지금 얘가 전속력으로 이런 방향으로 달리고 있죠? 그러니까 손흥민이 이 방향성을 역으로 이용해버렸어요. 안녕하세요. 축구 보는 기자 축복입니다. 손흥민이 레스터전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하며 6대2 대승을 이끌었는데요. 오늘은 이 득점 장면들에 대해서 분석해봤습니다. 손흥민의 첫 골 장면을 복귀하려면 이 장면부터 봐야 하는데요. 지금은 좌측 센터백인 파스가 좌측 풀백인 저스틴에게 볼을 넘기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토트넘 입장에선 수비를 하는 상황인 거죠. 여기에서 첫 번째 포인트는 토트넘의 수비 대응입니다. 보시면 5-3-2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요. 직전에 교체를 통해 비수마가 새롭게 들어오면서 중원에 3명이 됐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손흥민은 케인과 함께 투톱 자리에 있게 됐는데 이게 아주 중요했습니다. 제가 일전에 수비 시에 손흥민의 위치가 너무 낮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우려라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 이건 손흥민이 5-4-1 형태의 여기, 즉 좌측 윙어 자리로 내려오기 때문이라고 했었죠. 수비할 때의 위치가 너무 낮으니까 역습을 할 때 뛰어야 할 거리가 너무 멀고, 그래서 손흥민의 역습 파괴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간단하게 이렇게 5-3-2 형태로 바꾸면 된다. 그러면 손흥민이 아래에서 수비를 도울 필요성이 떨어지고 역습 상황에서 더 위협적인 위치에 자리할 수가 있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번이 딱 그랬습니다. 당연히 이 경우 측면 수비는 좌우측 중미, 지금은 벤탄쿠르죠. 얘네가 열심히 뛰어가서 잡아주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벤탄쿠르가 저스틴에게 들어가는 압박이 성공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일단 손흥민이 최전방 위치에서 바로 앞을 향해 뛰어갔습니다. 손흥민이 측면에서 수비를 하고 있을 때보다 훨씬 역습하기 편한 환경이었어요. 여기에서 벤탄쿠르가 손흥민에게 볼을 넘기면서 그 환경을 재빠르게 이어갈 수가 있었는데요. 보시면 손흥민을 막을 수 있는 선수로는 일단 에반스, 그리고 잘 쳐줘야 파스, 이 둘뿐이죠. 그 중에서도 특히 파스의 위치가 중요했는데 공격 전개를 하던 중이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측면으로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중앙으로 침투하는 손흥민을 막기 위해서는 얘가 이렇게 대각선으로 좁혀서 들어와야겠죠. 이 뛰는 방향성이 아주 치명적으로 다가왔어요. 일단 전속력으로 달려와서 어떻게 손흥민의 위치까지 도달은 했습니다. 위치만으로 보면 손흥민의 좌측은 에반스가 맞고 우측은 파스가 막아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림인데요. 문제는 지금 얘가 전속력으로 이런 방향으로 달리고 있죠. 그러니까 손흥민이 이 방향성을 역으로 이용해버렸어요. 전속력으로 뛰고 있다, 즉 반대편으로 급하게 방향을 틀어버리면 여기에 반응을 하기는 아주 힘들다. 그래서 손흥민은 이렇게 볼을 살짝 우측으로 뺐는데요. 그 계산대로 파스는 이 급격한 방향 전환에 대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역동작에 걸린 셈인데요. 사실 파스의 판단은 그렇게까지 틀렸다고 보기도 힘들었어요. 일단 중앙을 막는 게 우선이고 측면으로 빠져봤자 보통 슈팅각만 없어질 뿐이거든요. 문제는 이걸 처리하는 게 하필 손흥민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측을 막고 있던 파스를 역동작에 걸리게 해서 치워버리니까 이제 오른발 슈팅 자체는 시도할 수가 있게 됐죠. 근데 보시다시피 보통 오른발로 차서는 들어갈 만한 위치가 아니에요. 왼발이라면 가능합니다. 왼발이라면 이런 식의 궤적을 노릴 수가 있고, 왼발잡이 윙어를 오른쪽에 두는 이유도 이 각도를 노리기 위함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오른발, 게다가 일단 바로 앞에 역동작에 걸렸다고는 해도 파스의 방해가 있고 그 뒤에 골키퍼까지 이 위치에 자리하고 있는 중이죠. 근데도 손흥민이 이걸 완전히 구석으로 꽂아버렸다는 게 컸습니다. 솔직히 파스한테 수비를 실패했다고 비난하긴 힘들었다고 봐요. 이 슈팅의 기대 득점 값은 고작 0.05였습니다. 산술적으로 봤을 땐 20번은 차야 하나 들어가는 골이란 거죠. 상대가 뛰는 방향을 역이용한다는 계산과 역습 시에 달려가는 속도, 그리고 결정력까지 잘 나타난 득점이었어요.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결정력은 두 번째 득점에서 더 빛을 발했는데요. 지금은 토트넘이 최전방까지 볼을 투입했다가 한 차례 뒤로 물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랑글레가 케인하고 같이 여기에 있는 건데요. 볼이 뒤로 밀리니까 레스터 선수들이 다 같이 앞으로 올라오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볼을 잡은 호이비가 즉시 케인에게 볼을 넘기면서 바로 재차 공격에 나섰습니다. 다행히 케인이 빠르게 내려온 덕분에 오프사이드에 걸리지도 않았는데,
여기에서 순간적으로 두 명의 압박을 받았음에도 이걸 반대편에 있는 손흥민한테 넘기는 것에까지 성공을 했어요. 레스터 선수들은 앞으로 올라오고 있는 중이었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중미 라인에서는 손흥민을 막아줄 사람이 없었는데요. 이러니까 저스틴이 굉장히 곤란해졌습니다. 일단 위치상으로 자기가 손흥민을 막긴 해야 되는데 그보다 측면에 에메르송도 있었거든요. 즉 저스틴이 손흥민과 에메르송에게 2대1로 먹히고 있는 그림이죠. 그래서 저스틴은 손흥민에게 바로 달라붙을 수가 없었어요. 손흥민이 에메르송한테 넘겨버리기라도 한다면 그대로 골키퍼와의 1대1을 허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스틴은 손흥민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측면으로 이동하기 시작했고 그 대신에 옆에 있는 파스에게 손흥민을 잡아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자기가 측면으로 빠져야 되니까 손흥민이 안으로 치고 들어오는 것을 대신 막아달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실제로 파스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움직이긴 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러니까 손흥민에게 당장은 넓은 공간을 허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누군가가 붙기 전에 여기에서 그냥 바로 때려버렸어요. 파스 입장에서 뭐 제대로 움직여보기도 전에 슈팅을 허용한 셈이 됐죠. 그리고 이게 또 득점이 돼버렸습니다. 솔직히 이 장면도 저스틴이나 파스에게 수비 책임을 묻기는 조금 힘들었다고 봐요. 저스틴의 에메르송을 견제해야 한다는 판단은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보이거든요. 다만 아까의 0.05보다도 더한 0.03짜리 슈팅을 손흥민이 터뜨렸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이게 이날 터진 득점들 중 가장 어려운 득점이었고 이보다 10분 전에 터진 아까의 첫 골이 두 번째로 어려운 득점이었어요. 오늘 터진 8골 중 제일 어려운 2개의 득점이 거의 연속해서 터진 셈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골, 이건 사실 첫 번째 득점과 그 궤를 같이 합니다. 레스터가 공격을 하다가 호이비에게 볼을 끊긴 상황인데요. 직전까지 수비를 하고 있었음에도 손흥민과 케인의 위치가 상당히 높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비시 대형이 5-3-2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미 3점을 뒤지고 있는 레스터는 거의 대부분의 선수들을 공격 지역에 투입한 상황입니다. 즉 손흥민의 역습이 최고로 빛을 발할 수 있는 환경이에요. 여기에선 일단 호이비의 개인 능력도 굉장했는데요. 위치상으로 그 앞을 수마레가 막아줄 수 있는 그림인데 이걸 그냥 툭 하고 치고 달리면서 벗겨내고 직접 볼을 운반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안 그래도 꼴랑 2명밖에 없는 센터백이 모조리 호이비를 막으러 좁히게 됐어요.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지만 일단은 중앙을 막는 게 우선일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손흥민과 케인에게는 침투할 공간이 생겼죠. 여기에서 호이비가 이 3명을 모조리 끌어들인 다음에 손흥민에게 패스를 넣어주면서 거의 완벽한 1대1 기회를 제공했어요. 처음엔 오프사이드가 선언됐지만 VAR 결과 오프사이드가 아니었고 최종적으로 여기에서 손흥민이 1대1 상황을 직접 처리하면서 해트트릭에 성공했습니다. 반대편에 보면 케인이 막 양팔을 벌리면서 어필을 하고 있는데 사실 허용된 공간을 보면 그럴만했어요. 케인에게 연결이 되기만 하면 그냥 빈 골대에 넣는 수준의 기회였거든요. 그만큼 이 투톱에게 주어졌던 역습 기회가 아주 위협적이었다는 뜻이고 결국 이는 수비 시에 5-4-1이 아닌 5-3-2 형태가 됐다는 것에 큰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꼭 3-5-2로 바꿔야 한다는 소리는 아니지만 앞으로 역습 위주의 컨셉으로 경기를 운영할 때 이런 식의 모습이 종종 나올 수는 있을 것 같네요.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